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에도 뭐 국제 문제가 이제 아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 주제는 그 시진핑 중공의 악몽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5월 14, 15일 미중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인 상황들이 중국에게는 대단히 불리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년 들어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지금 아직 이 전반기가 다 지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진행되어 오는 국제 정치가 중국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금년 1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그 재미있는 밈을 하나 올렸는데 2026년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해가 된다 하면은 뭐 국제 정치의 속성상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게는 시진핑에게는 최악의 해가 된다라는 말하고 사실은 동의어가 되겠죠. 실제로 2026년 들어온 이후에 시진핑에게는 악몽이 연속되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미국 내에서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는 공화당 대통령이죠. 공화당 중에 그 트럼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인 그런 정치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가을에 이제 상원 하원 선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 후보들을 다 지지를 하는 그 영어로 인도스라고 합니다. 인도스하는 성명을 냈고 단 한 명도 트럼프가 지지하는 후보가 예비 선거에서 지금 지지 않고 있습니다.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트럼프를 반대하는 공화당 하원의원, 상원의원들이 전부 탈락이 되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지하는 후보들이 지금 전부 다 예선에서 통과를 했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진핑의 악몽을 뭐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요약을 하자 하면은 중국이 그동안 1대1로라든가 또는 뭐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촉수를 뻗어 나갔는데 그런 그 중국이 공들였던 정부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줄줄이 무너지는데 시진핑 주석은 그냥 보기만 하지 어떤 뭐 특별한 대책을 세우거나 미국에 대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15일 또 우리나라 언론에는 오히려 미국이 뭐 이렇게 실패했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시진핑이 정상회담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미국이 나왔고 시진핑은 얻은 것이 별로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북한 문제마저도 미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5월 14일, 15일 정상회담 이후에 그 대만의 행보는 중국을 시진핑을 정말 열받게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군사강대국화되고 있는 것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그리고 군사 문제 등으로 대내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6년 연초에 나온 밈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은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최고는 오지 않았다. 금년에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부연 설명을 하기를 2026년은 우리들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국가 목표, 국가 이념은 자유죠. 자유의 확보, 자유의 확산인데 세계의 자유를 확산하겠다라는 것을 1월 1일 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날 마두로를 전격 체포해 왔죠. 정말 우리 그때 다 놀랐습니다. 마두로가 지금 끌려와서 그래도 한 나라의 그 아주 독재자가 정말 그 신격을 가졌던 독재자가 이렇게 허망하게 끌려와가지고 미국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두로 이후에 미국이 직접 손을 보기 시작한 것이 이란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보여드린 그림이지만은 이팽슈라는 중국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큰 문어가 중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큰 가위를 들고 베네수엘라라는 다리를 잘라내었고 이란이라는 다리를 잘라내었다. 금년 들어서 이루어지는 국제 정치를
정말 잘 묘사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 그 시리아의 아사드라는 자기 국민을 화학무기로 죽이는 독재자입니다. 트럼프가 제거를 했죠. 그 다음에 마두로를 1월 3일 날 제거를 했고, 그리고 2월 28일 날 이란에 대한 전쟁을 함으로써 하메네이도 제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김정은, 그리고 푸틴, 그리고 시진핑 이런 순서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그 재미있는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안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그 다음날 큐바에 정말 이 사람은 70년 독재자라고 말해도 됩니다. 카스트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라울 카스트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친형 피델 카스트로가 큐바를 공산국가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델 카스트로의 뒤를 이어받아 가지고 그 큐바 대통령 역할, 큐바의 최고 통치자 역할을 오래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금 미국이 기소를 했습니다. 살인죄로. 이 라울 카스트로가 있는 동안에 그 미국 비행기 한 대를 격추시켜 가지고 큐바 망명자들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30년 지났는데 기소를 했다. 이제 체포하고 잡아가겠다는 그런 뜻이죠. 바로 큐바도 중국이 상당히 공들였던 그 중남미의 거점 중에 하나인데, 이 나라도 곧 이제 무너지게 생겼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밈도 여러 번 봤을 겁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했다는 사실은 중국한테는 정말 치명적이고 약점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생산하는 석유의 80%를 중국이 싼 값에 샀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중국으로 가는 베네수엘라 석유의 그 꼭지를 막아버렸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란 전쟁은 이란의 석유가 중국으로 가는 일을 막아놓은 사건입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그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석유가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기 석유의 26%밖에 국내 생산을 못하고 74%를 수입해야 되는데, 바로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장악하고, 그리고 미국 친구들이 몇 명 더 있죠. UAE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나라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1년 동안 필요로 하는 석유의 약 50% 정도가 미국이 장악하는 그런 그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이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그냥 간과할 수가 있는데, 그 석유 매장량으로 베네수엘라 석유가 세계 1등입니다. 그 3,030억 배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3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확인된 매장량인데, 미국이 세계 1위, 세계 3위의 그 석유 매장된 나라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특히 베네수엘라고 이란은 중국의 싼 값으로 석유를 대던 나라인데, 이것이 얼마나 시진핑한테 악몽이 될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을 방문하는 그날이죠. 비행기 타고 이제 중국으로 가던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인데 참 놀랐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한 주로 만들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100% 완전 장악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중국에는 악재가 겹칩니다. 5월 9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막 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란이 전쟁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이란의 전쟁 지휘부는 다 몰락했기 때문에 그냥 잔존 부대들이 어떤 대전략 없이 막 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배도 쏘고, 그런 와중에 중국의 배마저 이란이 미사일로 공격하는 그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호르무즈 입구에서 중국의 유조선이 피격을 당했다. 중국 선박이 공격을 당한 것은 처음이다. 참 이거는 놀라운 얘기죠. 아마도 이란이 의도적으로 중국이 이란을 배반하였다. 중국이 이란이 이렇게 미국한테 참 처참하게 매를 맞고 있는데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5월 17일 날 백악관에 팩트 시트라는 그런 그 문건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세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중국을 방문해서 평화 번영에 기여했다. 그리고
이 무역 관계 그리고 투자 관계 문제를 중국하고 논의했다. 그리고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돈과 미국의 노동자 그 농민들에게 그리고 미국의 산업에 이제 돈 일자리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평화와 번영에 기여했다라는 항목이 중요합니다. 여기 거기에 3개의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항목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그 양국 관계를 그냥 이제 평화적으로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 얘기가 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이란은 중국한테 완전히 배반을 당했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시진핑이 그 트럼프의 말을 다 들어줬습니다. 시진핑이 하고 트럼프가 합의한 내용이에요.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 이거 미국이 매일 하던 소리인데 중국이 거기에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되어야 한다. 예, 이것도 그 이란이 미국이 원하던 것이죠. 중국도 동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한테 이란이 통행료를 받곤 했는데 그것을 일체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란을 막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시진핑은 이란에게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시진핑이 100% 양보한 거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얘기가 왜 안 나오지라고 했던 것이 바로 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뭐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5월 17일 날 트럼프가 올린 그 팩트시트에 이것은 백악관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 핵을 비핵화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예, 시진핑도 북한은 비핵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도 북한은 비핵화되어야 한다는 그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네, 여기까지 상황을 뭐 이거보다도 전의 상황이지만은 중국의 류샤오민이라는 평론가가 올린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바로 1월 초에 올라온 거예요. 마두로가 미국에 잡혀오는 날, 그날 미국이라는 그 독수리죠. 독수리가 마두로를 잡으러 가니까 마두로가 이제 소리를 칩니다. 최여맨 씨, help. 이게 뭡니까? 시주석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뒤에는 그 뒤쪽에는 아예 그냥 하면은 그냥 넘어져 버렸습니다. 2월 28일 날 그 일이 일어났죠. 그 앞에 김정은이 도망가고 있고 놀랍게도 시진핑도 크지만은 아직도 병아리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시진핑의 고민이자 악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부터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가 중국이 대단히 눈독을 들였던 미국 바로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캐나다의 그 영향력을 트럼프가 걷어내기 위해서 이제 캐나다 정치가들을 모욕도 주고 망신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랜드를 가져오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파나마한테 줬는데 왜 파나마를 중국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야 해가지고 파나마를 뺏겠다고 취임하자마자 이미 취임하기 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지금 얼추 트럼프가 원하던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그린랜드를 보면은 여기 그린랜드 지도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일 텐데 그 맨 밑에 탄브리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린랜드의 맨 남쪽이에요. 탄브리즈가 여기가 그 히토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광산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린랜드 정부가 미국의 회사한테 이 탄브리즈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이 히토류를 독점하고 있는데 그 독점이 깨지게 생겼고 그리고 바로 이런 무렵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랜드는 사실상 미국 거가 되었다. 우리는 그린랜드에 아무 때나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 캐나다를 못 오고 하니까 캐나다의 그 트루도 총리가 결국은 사임하고 그리고 다시 투표를 했는데 또 다른 좌파 총리가 당선됐습니다. 마크 칸이라는 사람이 당선됐는데 나는 이게 트럼프가 상당히 그 의도적으로 벌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좌파 정부가 들었으니까 캐나다의 서부에 있는 우파주들이 이 반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빨간 표시로 이제 표시된 것이 알버타주라는 주인데 이 주의 넓이는
뭐 우리나라의 10배쯤 됩니다. 남한의 10배쯤 되고 거의 그 텍사스 수준만큼 큰 캐나다의 서부주인데 이 주가 캐나다 석유 생산량의 80% 정도를 생산하는 정말 이 중요한 주입니다. 그런데 이 주가 계속 캐나다 수도에 좌파 정권이 들었으니까 자기네 차라리 독립하겠다 그래가지고 금년 10월 달에 주민들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한 표라도 더 얻으면은 과반수가 넘으면은 알버타가 독립할 판국인데 알버타가 독립하면은 미국의 한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미국이 석유를 얼마나 이득을 보는 것이며 바로 이처럼 그 미국의 공화당 색깔을 진하게 띤 주가 미국 편이 되면은 앞으로 공화당 국회의원, 공화당 대통령이 나올 확률이 더 늘어난다라는 이런 상황을 지금 트럼프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최근의 일이죠. 유럽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의 우파 정당인 AFD라고 있습니다. 독일 대한정당이라는 에리스 바이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의 좌파 언론이 이 사람을 극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부가 뭐 완전히 그냥 지금 얼마나 많은 표를 얻는지 인기도 제일 좋고 그래서 독일 정권도 다음번에 우파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일론 머스크가 가서 선거운동을 직접 해주고 그런 후보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그 자기네가 승리를 해서 막 기뻐하는 AFD 모습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유럽 연합의 그 뭐 아주 그러니까 지금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독일이 만약 그 우파가 되면은 바로 그래서 고민하는 그 유럽 연합 그 지도자의 그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요번에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죠. 5월 9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에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뭐 우리나라도 곧 지방선거를 하지만은 지방선거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그 별 볼 일 없던 정당이지만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국의 트럼프라고 이제 그 뭐 비난식으로 받은 거죠. 나이젤 파라지가 이끄는 영국의 개혁당 UK 리폼 UK 파티라고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표를 많이 얻었는지 뭐 지금 영국의 그 가장 대표적인 정당인 보수당하고 노동당이 뭐 그냥 화들짝 놀랄 정도로 그 숫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영국의 수상이 아주 거의 극좌파 수준이죠. 케이어 스타머라는 총리가 지금 지배하는 나라인데 지방 의석을 1303개나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이젤 파라지의 정당은 1400개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새로 생긴 그 정당이 우파 정당이 영국의 가장 전통적인 노동당을 거의 박살을 내가지고 이제 그 스타머 총리가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국민들이 분노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정치 지형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하는 후보마다 다 당선된다고 그랬죠. 그 예비선거에서. 금년 11월에 본선을 뛰기 위한 선거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던 공화당 의원들을 다 빼버렸다는 그 얘기인데 상원의원 8명을 트럼프가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8명이 다 예선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하원의원 101명, 공화당이에요 물론. 101명이 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주지사, 트럼프가 후원한 주지사 8명이 다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폭스뉴스인데 빌 해머라는 아주 괜찮은 앵커맨이 아니다. 8명이 아니라 9명이다. 9명. 그래갖고 자기가 거기다 그래 빨갛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9명을 지지를 했는데 9명이 다 통과를 했다. 그중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한 2, 3일 전에 일어났습니다. 켄 팩스톤이라는 사람이 텍사스 주의 이 법무장관인데 이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번 텍사스 상원은 이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존 크로닌이라는 여러분 그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려 그 4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텍사스의 상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약간 리노예요. 리노라는 건 뭐냐면은 리퍼블리칸 인 네임 올리 이름만 그 무늬만 공화당인 사람 해가지고 트럼프에 반대하는 공화당원입니다. 예, 이 사람은 이번에 예비 선거하는데 돈을 바로 그 팩스톤 후보보다 9배나 더 썼다고 그럽니다. 근데 트럼프 한마디에 그냥 다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몇십 % 차이로 켄 팩스톤이 금년 11월에 텍사스주 상원의원 선거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연방상원 의원의 텍사스 대표예요.
뭐 이건 거의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우리나라 언론에 보면은 이제 금년 가을에 트럼프가 져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레임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예측입니다. 미국 금년 예비선거가 끝난 다음에 미국의 상원의원이 공화당은 52명 그리고 민주당은 45명, 52대 45 이렇게 격차가 나는 적이 없습니다. 52대 45면은 합하면 97이죠. 세계는 지금 경합이에요. 근데 세계에서 공화당이 승산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그 세 주에서 다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52대 48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표 하나 보실 텐데 미국 역사상 말이죠. 현직 대통령의 정당이 이긴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1946년부터 2022년까지 뭐 거의 한 몇 년입니까? 이게 거의 한 뭐 70년 이상 이렇게 쭉 봤을 때 딱 두 번만 대통령 정당이 이겼습니다. 1998년에 그 부시가 있을 때 2002년 조지 부시만이 오히려 대통령이면서도 자기 국회의원을 늘린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 11월 선거에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이변이 날 수도 있다. 이변이 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 민주당이 미국에서 최악입니다. 금년 5월 21일 날 발표된 퀴니아팩 폴이라고, 퀴니팩은 아주 유명한 그 여론조사에서죠. 거기서 민주당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민주당 지지한다가 20%,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다가 72%나 될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죽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트럼프가 무역전쟁하는 것을 무슨 뭐 깡패가 하는 정책처럼 생각하고 미국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맥롤린 앤드 어소시에이트 이 여론조사 회사가 조사한 겁니다. 이건 금년 4월 달에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관세 정책은 잘하는 것이다가 91%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잘한다는 69%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미중 정상회담 했을 때 우리나라 언론은 트럼프가 좀 이렇게 잘 못한 것처럼 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 빅터 데이비드 한슨이라는 후보 연구소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뭐 나는 이 사람 글을 대단히 좋아하고 정말 그 미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인데 이 사람이 폭스뉴스에 로라 잉그램 앵글이라는 그 프로에 출연해가지고 한 말입니다. 트럼프 gave China nothing. 트럼프는 중국에다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China got nothing. 중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예, 여러분 중국이 얻은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번 회담에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knows the CCP playbook.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그 게임을 벌였는지를 다 알고 있다. knows, 다 알고 있다. 트럼프 kept America's leverage intact. 트럼프는 미국의 우위, 미국의 레버리지를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미중 정상회담이 5월 14일, 15일 양일간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거기에서 그 뒷담화를 숨은 이야기들 얘기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진행되는 얘기도 일부 얘기했는데 오늘 조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문제 그리고 이란 문제, 대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거기서 가장 경론이 오간 것은 일본 문제였다고 합니다. 일본 문제가 가장 큰 경론이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그랬대요. 막 욕을 하면서 일본이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법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일본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위기가 온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비난을 한 모양입니다. 트럼프 면전에서. 근데 트럼프가 다카이치는 대단히 잘하는 존경할 만한 정치가고 당신한테 그렇게 욕먹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이 이제 나중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 보시는데 둘이 서 있는 거 이거는 뭐 지난번에 다카이치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회담을 끝나자마자 나한테 전화 걸어 주었다. 그래갖고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 비밀 얘기들은 다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한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5월 15일자로 그런 그 다카이치의 그 X에 올린 글을 제가 이미 소개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놀라운 사실, 뭐 말씀드렸지만은 일본 문제는 원래 의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시진핑이 일본 문제를 들고 나왔다. 시진핑은 일본 총리를 트럼프 면전에서 격하게 비난했다. 2차 대전 이후 법질서를 파기하는 일본. 일본의 국방력 증가는 일레지티메이트. 이건 도무지 정당화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일본 총리를 욕하면서 대만 총통도 함께 비난을 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만화 올린 거예요. 시진핑이 트럼프 앞에서 막 일본 총리 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시진핑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허락을 안 받아도 됩니다. 나는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선을 넘지 마세요. 그런 말 막 하지 마세요. 라고 트럼프가 얘기했다는 그것을 이제 만화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예. 트럼프가 언제 전화 것인지 아십니까? 이건 일본 사람이 올린 그 X인데 그 트럼프 비행기가 회담을 끝난 다음에 북경공항을 떠나서 미국으로 향하죠. 그런데 아직도 비행기가 수평고도를 이룩하기 전에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한참 올라가다가 이제 그다음에 수평으로 납니다. 그러니까 고도에 올라갔다는 소리죠. 그런데 아직 수평고도에 도달하기도 전에 트럼프가 전화를 걸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상당히 기분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는 트럼프의 비행기가 수평으로 날기 이전에 아마도 중국 본토도 벗어나기 이전에 전화 걸어가지고 이제 시진핑과의 대담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난 겁니다. 트럼프 씨는 수상을 옹호했다라고 이렇게 그 일본 신문으로 돼 있죠. 그 미중 회담에서 생각도 못한 일본 이슈를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 꺼내가지고 막 격하게 비난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난, 일본 총리는 비난을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잘하고 있고 미국의 좋은 친구다라고 얘기해 줬다는 이 후문인데 이것은 뭐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이것은 중국의 정말 시진핑의 악몽 중에 악몽이 바로 그 일본이라고 보는데 바로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기 얼마 전에 4월 하순이죠. 일본이 그 미국하고 필리핀이 오랫동안 해오던 그 훈련에 연합훈련에 참가를 했습니다. 일본군 1,400명이 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 훈련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그러니까 일본, 필리핀, 미국이 함께한 훈련입니다. 거기 이제 호주도 끼고 뉴질랜드 끼고 프랑스도 꼈는데 거기에서 중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미사일은 중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가진 물론 이제 중국까지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중국까지 능히 갈 수 있는 미사일을 중국을 향해 발사하였다. 바로 일본이 이렇게 이제는 중국 앞에서 거의 마음껏 중국에게 이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진핑의 가장 큰 악몽 중 하나는 일본의 군사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본 군사화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를 갖겠지만은 결국은 시진핑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원래 2차 대전 이후에 군사력도 못 갖고 전쟁도 못하는 나라인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간다. 그래서 그 바로 며칠 전이죠.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방문한 것은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하도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네 나라가 그 방위 협력을 하자고 맺은 하나의 그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QUAD 코드라고 그러는데 네 나라가 모였으니까 코드인데 여기에 그 모인 나라가 미국, 일본, 인도, 호주입니다. 바로 금년에도 그 모임이 있는데 미국의 루비오 장관이 와서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이 X에도 올린 글이에요. 일본 말이지만은 아주 좀 그 내용이 그 과격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발광을 하는 동안 발광이란 말을 그 일본 한문으로 그냥 쓴 거예요. 코드는 착착 진행된다. 중국이 발광하면 할수록 코드는 더 강해진다 이런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필리핀의 대통령이죠. 옛날 마르코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니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오늘 이 방송 촬영하는 시간 현재 일본 방문 중입니다. 5월 26일부터 4일 동안 도쿄를 국빈 방문하는데 여기서 이루어진 일이 전부 다 방위 얘기입니다. 국방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필리핀한테 이제 군함을 주기로 했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물론 이 군함은 뭐 신형, 최신형은 아니고
일본이 쓰던 군함인데 뭐 여러분 그림 보겠습니다. 길이가 한 100m가 넘는 군함이에요. 길이가 109m, 그리고 폭이 13m, 그리고 한 2,500톤쯤 되는 이런 군함을 필리핀이 갖고 있게 되면은 중국을 방어하는데 얼마나 그 유리하게 방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일본이 필리핀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빨간색 칠한 비행기는 일본 자위대가 쓰는 그 연습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해상 초계기로도 쓰이고,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을 탐지하는 그런 그 역할도 하는 일본이 만든 비행기인데, 이것은 그 이름이 TC-90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비행기인데, 이것도 필리핀한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필리핀이 가지게 되면은 그 필리핀 서해, 중국말로는 그 동진아해, 남진아해 그쪽에 있는 중국 잠수함을 필리핀이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시진핑한테는 얼마나 그 뼈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그냥 답보 상태를 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답보 상태를 걸으면 미국이 이긴 겁니다. 시진핑은 대만을 가져가야 되는데 미국은 현상을 유지해야 돼. 즉 대만을 중국이 가져가면 안 되라는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도 사실상 얻은 것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떠나서 미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 대만은 총통이라고 그러죠. 총통부의 그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동그란 그 나무 팻말이 걸려 있는데, 나무 팻말에 이제 건물 모양이 그려져 있죠. 이것이 대만의 그 총통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가 되겠죠. 중화민국은 주권을 보유한 독립민주국가이며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총통실 대변인이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자마자 대만이 독립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대만 총통이 직접 나와서 라이칭더라는 대만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대만이 독립했다는 소리는 대만섬이 베이징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도 중국을 열받게 하는 그런 언급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있다가 5월 18일 날 여기 그 여러분들이 보는 그 알렉산더 타레이 유이, 이거 이제 영어식 발음인데, 이 사람이 그 대만은 아직 미국하고 수교를 못했기 때문에 그 미국의 대표부가 와 있는데 그 대표부의 수장을 대사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냥 대표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대만에 무기 팔겠다고 가서 얘기를 해버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팔면은 미국은 9,500마일을 달려와서 싸울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무기만 팔아줘라. 그러면은 대만이 혼자 중국하고 싸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무기 대금을 스스로 다 지불할 것이다. 미국 걱정 마세요. 내가 다 돈 주고 살 테니까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중화민국이란 대만의 공식 국가 명칭이다. 중공은 결코 대만을 지배한 적이 없다. 단 하루도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만의 관리들이 대만의 독립에 대해서 그 미중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이에요. 바로 엊그제죠. 수만 명의 대만 국민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미국 무기 수입을 지지한다. 국가를 방위하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국방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만 국민들이 중국에 속하지 않고 대만이 독립국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만 스스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미국 무기 사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지지한다는 데모를 길에 나와서 했다라는 얘기죠. 이제 결정타가 나옵니다. 5월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내가 대만 총통한테 전화를 걸겠다. 다음 주쯤 전화를 거는데 한 2통쯤 걸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대만 총통한테 전화 거는 것이 뭐가 결정타냐? 결정타입니다. 왜 결정타인 줄 아세요? 지금 미국의 중국 정책은 중국은 하나답니다. 중국은 하나다인데,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대만 총통한테 전화를 거는 순간 중국은 둘이다가 되는 겁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어느 역대 대통령, 79년에 미국하고 중국이 수교를 한 이후에
47년 동안 그 어느 대통령도 대만의 총통한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대만 총통이 전화 걸어도 받지도 못해요. 그거를 트럼프가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은 됐지만 아직 취임은 안 했을 때예요. 차이 잉원 당시 대만 총통이 전화를 걸었을 때 트럼프가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아주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총통한테 전화를 걸겠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그래서 그 평자들은 이거는 지난 47년 동안 유지해 왔던 미국의 대만 정책의 닥트린이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뭐 옛날 제국주의 그림인데 중국이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중국을 막 칼로다 피자 잘라 먹듯이 잘라 먹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요 그림을 일부러 갖고 온 거는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중국의 당시 실권자인 이홍장이에요. 이홍장. 우리나라에도 많이 개입했던 사람이죠. 이홍장이 일본한테 대만을 할양한 사람입니다. 청일전쟁 때 일본이 이긴 다음에 대만을 결국은 일본한테 주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대만은 독이 만연한 황무지이자 미지의 섬이며 개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버려도 아깝지 않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좋습니다. 근데 오늘날 중국이 그걸 짓거라고 얘기하는 거 웃기는 얘기죠. 버릴 때는 이건 독이 만연한 땅이라고 그러고 버려도 아깝지 않다고 그런 그게 이용장이죠. 또 다른 놀라운 일, 미국 사람들한테 트럼프가 중국 방문한 다음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은 가서 대만을 지원하는 전쟁을 함께 해야 합니까? 놀랍게도 미국 국민의 77%가 대만에 전쟁 나면 미국은 가서 싸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더 놀라운 것은 뭐 좀 당연하지만은 마가 리퍼블리칸이라고 있습니다. 공화당 중에서도 특별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리퍼블리칸들은 무려 83%가 대만에 전쟁 나면 미국은 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만에 이렇게 전쟁 나면 미국이 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신이 더 훨씬 좋은 카드를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긴 뭐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폭격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중국은 북한의 명줄을 쥐고 있는 나라니까 가서 압박을 해가지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카드가 더 좋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했었죠. 아마도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시진핑이 이제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금년간 늦어도 6월 초까지 북한을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도 이제 고비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국제 문제가 시진핑한테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문제는 중국 경제가 너무나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로 엊그제 본 뉴스인데 8억 명의 빈곤이 현실화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중국의 서민층이 붕괴에 시작되었다. 거리마다 절망의 눈물이 지금 흘리고 있다. 이렇게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 많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이 되는 얘기냐는 그런 중국 경제가 지금 나쁘다는 얘기죠. 어떤 그 여자가 대학원 학력이 저에게 괜한 기대와 환상만 심어준 것 같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이 학벌이 많이 좋아졌죠. 다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갔는데 뭐 도무지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밑에 있는 남자는 그냥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사까지 졸업한 제가 왜 길거리 노점상을 하게 됐냐고요? 취직을 못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대학원 나왔는데 노점상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드문드문 보여드렸지만은 미국하고 중국은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은 64.37입니다. 2025년 현재 그러니까 중국의 GDP가 미국의 3분의 2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미국이 경제 성장이 최근에는 중국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이 중국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제가 잠깐 써놨는데 65.98% 2023년에
근데 2025년에는 64.37%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다는 그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극체제래요.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각 극을 이룬다는데 여러분, 러시아가 미국과 한 극이 될 수가 있습니까?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러시아는 경제력이 6.84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한 극이 됩니까? 바로 이런 이 분석을 저는 좀 잘못된 분석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직도 미국 일극 시대라고 봐야지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예, 내가 이 중국하고 미국 경제를 가지고서 챗 GPT한테 도표를 하나 그려달랬더니만은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2020년에서부터 2025년 그 사이에 보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제 성장률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가파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보고서 지금 중국이 처한 상황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국제통화기금이 예측한 건데 미국의 개인소득, 중국의 개인소득 증가율인데 미국의 개인소득 증가율이 더 각도가 높죠. 이렇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이것도 제가 최근에 보여드린 자료인데 여러분 회사를 값어치로 매긴 겁니다. 좋은 회사가 많은 나라가 부자 나라죠. 근데 미국의 기업 가치를 매겨봤더니 75조 970억 달러랍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업 가치는 2등부터 10등까지 나라를 다 합친 것보다도 미국의 기업이 더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가 많은 나라가 결국 세계의 패권에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군사력이 중요한데 요번에 중국은 아주 완전히 망했죠. 이란 전쟁과 마두로 사태 때 중국이 제공한 방공망은 거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괴멸되었다. 예, 그래서 중국의 네티즌들이 조롱하는 방공망이가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 고기나 고먹자 해가지고 올렸던 그 그림을 제가 한번 우리나라 신문에 놨던 거를 갖고 와봤습니다. 예, 중국이 이란에 제공한 중국제 미사일은 미국 군함을 위협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했죠. 중국 미사일 101발이 아브라함 링컨 항공모함을 향해서 발사됐는데 101발을 미국이 다 막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사일을 이란에다 주고 그랬지만은 거의 이란 전쟁을 바꾸는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시진핑이가 이렇게 손 흔들고 있지만 무기들이 다 failed 했다는 그 그림이 이제 같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돌아와서 한 말입니다. 시진핑이 미국 군사력에 대해서 놀라고 감동받았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는 나에게 칭찬의 말을 했죠.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 최강의 비교 불가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할게요.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시진핑조차도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감동받았다. 네,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도표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각국의 군사비를 이제 그 크기를 원으로 이제 그려놓은 건데 미국의 군사비가 금년이죠. 9,97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군사비는 2등부터 10등까지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2등부터 10등까지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그리고 또 이제 상황을 보면은 2등부터 10등까지에 미국에 덤벼드는 나라는 2나라밖에 없고 7나라는 미국 편이다라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 시진핑의 더 큰 악몽이 또 이번에 나옵니다. 금년 4월 4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다가 내년에는 국방비를 이만큼 쓰겠다. 올려주세요. 라고 청구를 했는데 그 돈이 1조 5천억입니다. 금년에 9,970억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갑자기 50%를 올려달랬는데 이것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 그 GDP 비중을 쓴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이렇게 돈을 많이 요구했다. 예,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가 원하는 돈을 국방비로 받아내면은 미국 국방비는 내년에 세계의 55 내지 60% 정도가 됩니다. 2차 대전 끝났을 때 미국의 국방비가 지구 국방비의 40%였습니다.
그때 많은 학자들이 미국은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어. 군사력으로. 그때가 40%인데 내년에 미국 의회가 이것을 받아들여 줄 경우에 전 세계 국방비의 55 내지 60까지 올라간다. 예, 이게 시진핑의 악몽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 지금 한반도를 중국이 약한 고리로 치고 한반도를 어떻게 미국으로부터 떼어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에 와 있는, 한국에 와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은 중국 앞에 있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라는 얘기를 5월 15일 날 연설에서 했고, 바로 엊그제죠. 엊그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그 전략적 가치는 중국의 심장을 겨누는 단도다. 이거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하던 말입니다.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도와 같아. 그런데 바로 미군 사령관이 지금 한반도의 전략적 역할은 중국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야. 이것이 또 시진핑의 악몽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로 시진핑이 자기 나라 경제가 안 되고, 그리고 정치 군사 문제 다 있고, 그리고 미국이 만들어놓은, 트럼프가 만들어놓은 세계가 지금 시진핑을 점점 더 아프게 하는, 점점 더 희망을 잃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금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거예요. 그리고 곧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할 텐데 그런 것들 우리 한번 다 같이 공부하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